말도 많고 전문가들조차도 하는 얘기도 다 다른 코로나19. 이유는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라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상식을 좀 더 넓혀서 지금의 상황을 함께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코로나19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리암입니다. 금방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상황이 벌써 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2002년 사스, 그리고 2009년 신종플루, 또 2017년 메르스의 발생과 종식을 생각해보면 너무도 길고 또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더 답답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지만은 정부도 기관도 또 방송조차도 이것저것 얘기가 많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과학을 마치 정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과학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사실에 가까운 가설이죠. 실례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데는 140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면 축적된 데이터와 연구, 그리고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사실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정부는 3월 1일부로 사실상 방역 패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다고 홍보하던 정부가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 더블링 상황에 말이죠. 조금 반전의 결정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 영상 제작을 희망하셔서 민감한 사안일 수 있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RBGTV는 가치에 벗어나지 않아 다루어 보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상위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면서 세계 1위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은 정책이나 제도의 옳고 그름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생각을 함께 해보시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자주 주셨던 몇 가지 궁금한 내용에 대해 주관적인 견해를 얘기해보는 영상을 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서 정작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긴 모양이 왕관과 닮았다 해서 라틴어에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합니다. 사스나 메르스도 이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게놈을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위를 단백질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혼자는 번식을 하지 못하고 숙주에 들어가서 RNA를 복제하고 단백질을 만들어 번식하게 됩니다. 이게 바이러스의 특징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는 크게 유전물질에 따라서 RNA 바이러스와 DNA 바이러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 등에서 mRNA 백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DNA 바이러스는 복제할 때 변이가 일어나면 이를 스스로 감지해서 수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변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들면 효과가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생겨도 스스로 수정하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변이가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1000배 이상 높게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 외에도 인플루엔자, 에이즈, 에볼라 바이러스 등이 RNA 유전자 바이러스입니다. 그동안 가벼운 감기 정도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2년 박쥐에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사양 고양이, 사람을 감염시켜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바로 사스를 발병합니다. 다시 201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낙타, 사람을 감염시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를 발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도에 이 메르스가 들어와서 국내에서만 환자 발생이 186명에 38명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역시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모든 질병에 대해 인간의 몸은 항체를 생성하여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자연 치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강력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기지 못하고 결국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방접종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약해지거나 죽은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아주 조금만 넣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냄으로써 다음에 비슷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싸울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예방접종 결과의 모범 사례인 천연두는 몇 개의 고대 왕국을 멸망시킬 만큼 엄청난 감염병이었지만 인간이 최초로 퇴치한 감염병이기도 합니다. 천연두의 예방주사인 종두법은 천연두 바이러스인 바리올라 바이러스와 가장 유사하면서 병원성이 낮은 소액에 들어있는 우두 바리올라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약한 우두 바리올라 바이러스를 통해 항체를 형성한 우리 몸이 진짜 천연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생성된 항체를 통해서 막아내는 것이죠. 천연두는 인류가 전염병의 제왕으로 불리는 만큼 최악이었지만 1975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환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1980년 WHO는 공식적으로 천연두의 종식을 선언합니다. 그럼 우리의 현 상황을 알아봅니다. OECD 국가는 수도 많고 또 편차도 커서 제가 IMF 선정 선진국 10개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데이터를 비교해 봤습니다.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률에서 2차까지 완료한 비율이 인구 대비 86%로 10개국 중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표에서 보면 백신을 개발한 영국이나 미국, 독일이 오히려 좀 낫다는 게 의아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환자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발생 상황은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3월 2일 기준 19만 8,803명이며 이는 3월 1일 전날이죠. 21만 9,241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를 다시 선진 10개국과 비교해보면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한국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은 상승세인데 다른 나라는 모두 정점을 찍고 하방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높은 예방접종률과 가장 높은 확진자 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궁금증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과 비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차 접종 완료율은 86%이며 미국은 65%입니다. 또 3차 접종률 또한 우리나라는 60%이고 미국은 43%입니다. 우리나라가 20% 이상 높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2월 중순 정점을 찍고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1월 중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급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이 작년 11월에 확산을 시작하여 우세종이 되는데 걸린 기간은 5주, 그리고 다시 확진자 정점에 이르는 기간이 5주가 걸렸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데 3주가 걸렸고 다시 확진자 정점에 이르기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세종이 되는 기간과 정점 기간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봅니다. 오미크론이 국내 최초 확진은 작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올해 1월 경기 남부를 시작으로 우세종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7주가 걸렸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확진자 정점도 7주가 되리라고 예상해보면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정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3월 1일부로 갑자기 방역 패스를 중단한 거죠. 왜 이것이 변수냐 하면 우세종에서 정점까지 기간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3주, 미국은 5주, 우리는 7주를 예상했습니다.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가장 큰 영향 요인은 방역 통제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방역 통제를 빨리 풀어야 정점에 빨리 도달하고 다른 국가들처럼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통계만 보면 빠른 시간 안에 오미크론에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야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엔데믹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궤변일까요? 해보지 않은 일을 하다 보면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때 그걸 인정하고 빨리 변경하는 사람과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일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지만 정부는 낙관적 상황을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첫째,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예방접종률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세종이 오미크론으로 중증률이나 치명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역 패스 중단으로 인해서 확진자 정점 도달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방접종률이 사망률과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는 여러 자료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체력을 키웠고 우세종이 오미크론인 지금 약한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천연두의 우두법처럼 자연면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던 방역 패스를 중단함으로써 장애물이 제거된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빨리 감염되게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미크론은 감염자 90% 정도가 증상이 없다는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예방접종률이 높으면 무증상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예방접종 원리의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감염률은 높고 치명률이 낮은 바이러스는 예방접종 백신과 같은 원리로 우리 몸에서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의 변이는 오미크론처럼 감염률은 높고 치명률은 낮은 형태로 점차 변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확률일 뿐이죠. 운 좋게 오미크론처럼 지금처럼 변이가 되면 자연 백신 효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연 면역이 생기게 되고 신체는 개량 기능이 있어서 다른 변이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시점은 방역 통제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중환자에 대한 대비, 또 코로나로 인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못 받게 되는 다른 질병 환자들을 위해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는 일에 정책의 방향을 돌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혹시 모를 또 다른 변이가 오기 전에 자연 면역이든 인공 면역이든 다수의 국민이 면역을 확보하는 방법을 지향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 최선이 된다는 얘기죠. 역사의 경험은 미래의 교훈이 됩니다. 천연두나 스페인 독감 모두 결국 사람의 몸 스스로가 면역을 확보해 이겨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오늘의 이 현실을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가는 기회의 시점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